지훈님이 음. 그동안 꽤 많은 소설을 이제 골라서 그동안 읽어왔잖아요. 그 중에 유일하게 마음에 든 소설이었어요. 책이 관한 이야기와 수다 책이다의 이준영. 조진우입니다. 솔직히 그동안 좀 재미없었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 절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것도 물론 좀 절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절에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완전 그냥 절이죠. 네 부처님이죠 그냥. 다행이네요. 그래도 하나라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저 되게 긍정적이에요. 반년에 하나씩 나온다. 마음에 드는 책이. 방금 표정이 되게 네. 느껴졌어요. 방금 이거를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유치했어요 방금. 아침부터 왜 이러지. 이번 달 주제가 서른이잖아요. 네. 서른 주제로 제가 고른 책은 시다르타인데, 네. 제가 이거를 왜 골랐는지를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저의 30살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었는지를, 저희가 30이 넘었거든요.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래서 다 알 것 같은데. 저의 30이 되었을 때의 느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사실은 취업이 조금 늦게 된 편이고, 그래서 30이 되었을 때는 아직 취업을 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 혹은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거를 주위 사람들이나 주위 친구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30쯤에 수능 보신 거죠? 벌써 가물가물한데 30이 넘었을 거예요 그때. 30, 그게 2년 전, 3년 전, 30이거나 31살쯤? 네. 네, 그때 수능을 한 번 더 보기도 했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주위 친구들하고 저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20대를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쭉 보게 되더라고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사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정이라든지 진로 혹은 뭐 취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냥 저에게 주어지기를 그냥 바랬던 것 같아요.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결과로 나오는 원인을 만들어야 될 텐데, 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냥 나에게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안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느낀 이 시다르타라고 하는 인물은 본인이 느끼는 본인의 어떤 고유한 방향, 고유한 욕망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느낀 30의 감정하고 이어서 볼만한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좀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 29 가을쯤부터 기분이 약간 요상해지더라고요. 저도 30보다는 29이 더 그랬어요. 네, 오히려 30이 됐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궤도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 저를 막 몰아치면서 살았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학부사에 들어갔고 바로 군대를 갔다가 돌아와서 창업하고,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29인 거예요. 내가 도대체 그동안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난 이뤄놓은 게 없구나. 그냥 열심히만 살았다라는 자괴감이 되게 많이 빠졌었어요. 30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지금도 사실은 그 고민은 좀 유효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시다르타라는 책이 고민의 지점들을 잘 이끌어내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대면으로 유명하죠. 헤르만 헤세가 쓴 작품이고요. 이 책은 그 시다르타가 이른바 불교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간적인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시다르타는 바라문, 브라만의 아들이었는데, 그런 자기가 타고나면서 가지게 된 어떤 지위라든지 아니면 그런 조건들에서 마음의 안정, 평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숲속에서 고행을 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로 가서 같이 수행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집을 나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던 차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도 되고, 그리고 상인을 만나게도 됩니다.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주 세속적인 삶을 살기도 하다가 뱃사공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시다르타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마지막에
그것을 오랜 친구였던 고빈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간략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시다르타라는 제목을 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시다르타라는 이름이 부처님의 어린 시절 이름이죠.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 시다르타라는 인물은 그 부처님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오히려 부처님이 쭉 구도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다르타 같은 경우에는 구도의 길을 걸으려다가 세속적 욕망에 빠지기도 하고 나름의 굴곡을 좀 지닌 어떤 인물로 그려져요. 그냥 부처님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책의 큰 줄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깨달음이 뭐지? 네. 뭐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 책에 묘사된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다르타가 깨달음 얻고 나서 그 모습을 오랜 친구였던 고빈다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조용하고 밝고 측량할 수 없으면서도 자비롭기도 하고 조롱이 섞인 것 같은 지혜로운 미소. 깨달음을 얻으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조롱이 중요하군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안 깨달았는데. 저는 이 묘사를 보고 느꼈던 게 절에 가면은 그 불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느낌이 말씀드렸던 그 묘사랑 조금 더 이렇게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인자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여기서 표현대로 하면 그래 약간 조롱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입꼬리가 한쪽만 조금 더 올라갔으면 완전 조롱인데 그게 그렇지 그렇겠네요. 않아서 네. 조롱이 섞인 것 같은 미소죠 약간. 약간 있지만 이렇게 아무튼 애매하게 있는 약간 그런 네, 느낌? 네. 불교적인 깨달음에 관해서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시다르타가 결국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뱃사공 그리고 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책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고 아주 섬세하고 제 기준에는 문학적으로도 표현이 되고 네.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 잘 이해가 되시던가요? 아니요, 저도 특히- 사실 그냥 이거는 헤르만 헤세가 느낀 어떤 깨달음에 음, 관한 이야기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네, 그리고 헤르만 헤세가 겪었던 굴곡을 우리가 그대로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지점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뒷부분은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거기에서 막 여러 번 나오던데 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뭐 사실은 시간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인식의 틀을 가지고 뭐 인식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시간은 실제하는 거 아니다라는 맥락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 우리가 눈을 통해 가지고 사물을 보지만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지금 철학과 같았어. 괜찮았어요? 네. 준비했어요. 계속 하나 더 해봐요. 하나 더. 편집해줘. 근데 그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거를 잘 풀어가지고 전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책의 구절을 짤막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네. 이 돌은 단순한 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돌은 어쩌면 변화의 윤회에 따라 인간도 되고 영원히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 돌의 가치를 인정한다.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나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네. 이 돌은 돌이다. 이것은 동물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고 부처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이 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 돌이 언젠간 이런저런 물건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로 영원히 그러한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그런 거보다는 하는데 네. 사실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사실은 또 책의 맥락대로 하면 이게 잘 와닿으면은 그게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약간 철학 사상적인 측면으로 설명하려면 뭐 범신론을 꺼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불교 사상의 윤회를 꺼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지점이기도 해요. 네. 깨달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이 유튜브를 안 하고 있겠죠? 저희 마지막은 깨달음 없고 막 이렇게 막
안녕 하면서 저희가 이걸 그만두는 순간은 아마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아닐까. 약간 그 조롱석 김기수 이렇게 씩 웃으면서 19세기, 20세기 정도 즈음 해서 그 동양의 어떤 사상이나 문물들이 그 유럽으로 전파가 되죠. 그리고 사실상 식민지 상태가 됨으로써 서양의 문화는 우월한 것, 그리고 동양의 문화는 좀 열등한 것이라는 어떤 배경이 좀 깔리게 되고, 동양의 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오리엔탈리즘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이제 섞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것, 약간 신비화되고 신비한 것, 네. 네, 그런 느낌들이 약간 녹아있는 느낌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도 그 서양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시간과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뭐 사상가도 있고, 혹은 시간의 개념에서 뭐 나를 어떻게 그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철학자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사람 나름대로 좀 비틀어 보려고 한 지점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냥 그 자체로 어떤 깨달음일 수 있지만, 서양 사상과 비교한 어떤 동양 사상, 그러니까 서양의 눈으로 본 동양 사상의 어떤 특장점들을 이야기한 거라서 지금의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는, 그리고 동양인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뭐 기준을 따진다면은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지점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이유로 여기서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런 깨달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덧붙여서 그 흔히 그 불교적인 깨달음을 이야기를 할 때, 불교에서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을 되게 경계하는 편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언어의 한계를 자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깨달음을 언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준에서 아주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이는 지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하튼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네. 불교적인 깨달음에 관해 가지고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저는 좋았던 게 이게 언어로 잘 전달할 수 없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저는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맞아요. 시다르타가 부처님을 만나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듣고, 거기에서 나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 스스로 깨닫겠다라고 네. 하고 길을 떠나거든요. 그 지점이 정말 네. 이 책의 핵심 같은 느낌? 듣고 보니까 그런 것 들었어요, 같네요. 저는. 네. 그 흔히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그런 사람이 하는 말, 하는 행동을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수 있는 위험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거기를 떠났다는 그 지점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좀 새롭네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서 헬세가 이해한, 저희가 이해한 지점들이 각기 다를 거고, 또 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써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그 각자의 깨달음을 각자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지점들은 좀 동일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책을 읽으신다면은 훨씬 재밌게 좀 소설을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책을 읽고 난 전후의 제 느낌 같은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저희 전체 내용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30대, 뭐 20대 후반, 그러니까 30대가 보이는 20대 후반, 그리고 30이 되었을 때는 사실 조바심이 많이 났었던 시기였고, 그리고 그게 뭐 아직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 시기였는데, 그 조바심의 내용은 아마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이고 뭐 나의 사회적 성취는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과 저희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 책의 내용을 섞어서 읽으면은 그 조바심은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 플러스 뭐 시다르타처럼 우선은 자기 삶은 자기가 스스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준영님이 좋게 느낀, 오랜만에 좋게 느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거 아니죠? 네? 상처받은 거 아니죠? 괜찮아요.
저도 뭐 비슷한 감성인데 음. 그 요즘에 제가 엄청 바쁘거든요. 그쵸. 약간 몰아세우고 있는데 저를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20대 때 그게 저는 저를 스스로 성찰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 같은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느낀 거는 음. 나름의 각자의 깨달음이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음. 나를 스스로 어느 정도 바쁘게 몸을 움직이게 하고 조금은 몰아세웠을 때 오히려 힘이 좀 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아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걸 긍정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각자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네.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30대는 어떻게 될까요? 부자. 놀래라. 그 정도로 놀랄 만한 얘기예요? 이게? 부자 되면은 사실은 네. 주위 사람들이 부자 되면 좋더라고요. 음. 약간 뭐라도 맛있는 거 이렇게 네. 하고 우리 또 소고기는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고기를 얻어먹는 때 그 마음의 편안함. 오늘은 내 지갑을 열지 않아도 돼. 내가 사지 않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근데 소고기라고 하는 그거에 약간 편안함. 부자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부자란 말은 사실 좀 마음의 부자 말고 하는 얘기고 음.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음. 저는 스스로 좀 가치 있다라는 느낌을 요즘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면 음. 30대는 성공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우님은 어떤 삶을? 네. 아주 큰 방향은 제가 잡긴 해야겠지만은 어떤 목표라고 하는 거를 너무 먼 데다 두고 약간 저를 막 가혹하게 몰아붙이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성격상 그냥 그때그때 조금 더 만족하고 집중하고 뭐 일부러 고민거리 만들어가지고 생각을 안 흐트러뜨리고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40대 약간 기대되기도 해요. 왜요? 40대일 때 나 어떨까?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기대되긴 합니다. 궁금해요. 기대된다기보다는 50대 약간 할아버지 되면 어떡할까? 어쩌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한 줄 평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우님 남겨주시겠어요? 한 줄 평.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로 하겠습니다. 네. 준영 씨는? 네. 저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안녕.